저는 38만 유튜브 채널 북토크를 키운 크리에이터이자 월 최대 매출 1억 1000까지 해본 사업가입니다. 매출이 1억 1000이고요. 이게 지식 상품이었어서 비용이라고 할 게 거의 없어서 순수익이 월 최대 순수익이 1억이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사업의 세계에서 월 1억이라는 게 그렇게 큰 매출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저는 이 과정에서 광고를 돌려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출한 마케팅 비용이라고는 뉴스레터랑 메시지를 발송하는 그 비용밖에 없어요. 고객 DB는 전부 순수 오거닉 컨텐츠, 그 중에서도 유튜브로 모은 DB로 달성한 매출입니다. 이런 SNS 마케팅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제가 2026년 SNS로 마케팅하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할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유튜브, 인스타, 스레드, 네이버 그 어떤 플랫폼으로 마케팅을 하시려고 해도요. 이 원칙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 원칙이 뭐냐? 딱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SNS는 죽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SNS는 죽었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처럼 우리가 매일 쓰는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자죠. 즉 원래는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 인간관계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유튜브는 추억이 담긴 영상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인스타그램은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제가 만들어졌다라는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이제는 SNS가 이 소셜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SNS는 철저히 인터레스트 미디어입니다. 즉 관심사에 맞는 콘텐츠만 보여주는 개인 방송국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전에 SNS는 정말로 소셜 네트워크를 위한 플랫폼이었다 보니까 팔로워가 중요했습니다. 왜? 팔로워가 많다는 뜻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계정을 보여주면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이 계정을 많이 노출시켜주자. 이런 식의 알고리즘이 작동했었죠. 이게 예전 알고리즘입니다. 이때 최대 관건은요, 어떻게 해야 팔로워를 늘릴 것인가 이거였죠. 그때는 일단 누군가 내 계정을 팔로우하면요, 이후에 내가 또 다른 컨텐츠를 업로드하면 그 컨텐츠가 나를 팔로우한 사람에게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0만, 100만 크리에이터가 되면요, 올리는 족족 대박이 터진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형 크리에이터들은 대부분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요, 팔로워가 많다고 해서 내 영상이 무조건 잘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팔로워가 없는데도 대박이 나기도 해요. 혹은 내 이전 영상이 1000회가 나왔어요. 예전에는 이전 영상이 1000회, 10,000회 정도 나오면은 새로 올리는 영상도 그래도 기본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팔로워를 모으려고 팔로워 이벤트를 하기도 했죠. 구독 인증하면 선물을 준다든지 이벤트를 벌이는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새 구독했다고 해서 구독하면 선물 준다 이런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지금은 철저히 관심사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냐? 범인은 틱톡입니다. 틱톡이 기존의 팔로워 중심의 알고리즘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틱톡은요, 런칭 초기에 과감한 실험을 했습니다. 타 플랫폼처럼 옛날에 인스타그램처럼 팔로우 기반 대신에 관심사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한 거죠. 관심사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만약에 여러분이 우연히 틱톡에서 저 북토크라는 크리에이터를 만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콘텐츠가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그래서 팔로우를 합니다. 저 사람 유익하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자기 개발 콘텐츠도 좋아하긴 하는데 자동차를 더 좋아한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북토크는 워낙에 좀 말을 이렇게 열심히 잘해서 팔로우하긴 했는데, 유익하니까 팔로우하긴 했는데, 그 외에는 여러분이 대부분 자동차 컨텐츠만 본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다음번에 여러분이 틱톡을 열었을 때 틱톡은 여러분에게 북토크가 올린 또 다른 자기개발 컨텐츠를 보여줄까요? 아니면 두 번째,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동차 크리에이터가 만든 테슬라 자율주행 영상을 보여줄까요? 둘 중 내가 틱톡을 열었을 때 어떤 종류의 영상이 더 많이 노출될까요? 틱톡에서는 2번입니다. 즉 내가 팔로우한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주제를 노출시켜준다는 거죠. 틱톡의 첫 등장 때만 해도 틱톡 외에 다른 플랫폼들은요, 상대적으로 1번 내가 팔로우한 사람들의 컨텐츠를 다시 보여주는 거, 여기에 가중치를 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틱톡이 너무 잘 돼버렸습니다.
틱톡이 다른 SNS의 사용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기 시작했죠. 그 결과 증명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팔로우한 크리에이터보다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더 좋아한다는 걸요. 그 결과 틱톡이 대박이 났죠. 모든 SNS 회사,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이런 회사들은요. 광고 회사입니다. 광고를 많이 틀어줘야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광고를 어떻게 해야 많이 틀어줄 수 있습니까? 시청자가 최대한 오래 어플을 사용하고 있어야 돼요. 틱톡의 성공은 관심사 중심으로 알고리즘을 구성해야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문다라는 증거가 돼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모든 SNS의 알고리즘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현 시점으로요. 모든 거의 99%의 SNS는 관심사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알고리즘의 변화가 내 비즈니스랑 내가 SNS에서 마케팅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가 궁금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영상과 같은 이런 유익한 마케팅과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뉴스레터를 신청해 보세요. 제가 항상 저의 가장 유익한 컨텐츠를 가장 먼저 뉴스레터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유튜브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심사 기반 알고리즘이라 여러분이 잠깐 관심을 끊으시면 이런 유익한 영상이 내 피드에서 사라지거든요. 근데 뉴스레터를 구독해 보시면 여러분의 메일함에 제 컨텐츠가 꽂히기 때문에 놓치실 일이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신청해 주시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관심사 기반 알고리즘으로 바뀐 게 나랑 뭔 상관인가? 그게 중요하겠죠.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모두의 연예인은 없습니다. 이 관심사 기반 알고리즘이 생기고 나서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은 여러분이 가족들 아니면 친구들이랑 모여서 스마트폰을 동시에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유튜브를 동시에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메인 화면 첫 번째에 뜨는 영상이 모두 다를 겁니다. 예전에는 1박 2일 무한도전 이렇게 전 국민이 보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 결과 모두의 연예인이란 개념이 있었어요. 국민 MC, 국민 가수, 국민 배우가 존재했죠. 무한도전만큼은 아닌데 팔로워 기반의 알고리즘이 작동하던 시절에는 그나마 이렇게 모두가 보는 땡땡땡 이게 존재했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면 평범한 사람이 유튜브 하나가 대박나서 연예인급이 됐던 그런 사례들입니다. 슈카월드의 슈카님, 구신사임당 채널의 주원규 PD님 같은 분들이죠. 그 외에도 유튜브 하나로 유명해져서 TV에도 나오는 사례가 꽤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관심사 기반 알고리즘에서는요. 모두가 다른 콘텐츠를 봅니다.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식 콘텐츠만 보고요. 부동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동산만 봅니다. 이런 환경에서요. 모두를 위한 콘텐츠는 그 누구를 위한 콘텐츠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컨텐츠 마케팅 계획을 한다면 어떤 점을 점검해야 하냐? 내가 컨텐츠 마케팅을 잘하려면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이게 두 번째 시사점인데요. 넓으면 죽고 좁으면 삽니다. 여러분이 올해 SNS 마케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홍보해야 되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계획을 점검해 보시면서요.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이 콘텐츠는 한 사람을 위한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콘텐츠,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는 콘텐츠는 한 사람을 위한 것인가? 많은 대표님들이 뭐 사업에서건 마케팅에서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가령 세무사가 콘텐츠를 만들면 막연하게 세금 아끼는 법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개인 고객도 기업 고객도 다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그런 콘텐츠는 모두를 위한 콘텐츠죠. 예전에는 그런 것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 관심사 기반 세상에서는요. 이런 콘텐츠는 그 누구를 위한 콘텐츠도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요. 이런 콘텐츠를 만드셔야 됩니다. 세무사라고 가정하면 5인 미만 매출 100억 이하 기업의 부가세 절세법, 부동산 평가액 100억 이상 상속세 20% 아끼는 법, 이런 식으로 좁혀야 합니다. 뾰족하게 해야 돼요. 말 그대로 지금은 모두가 다른 콘텐츠를 보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목표는 조회수가 되어선 안 돼요. 어차피 안 나옵니다. 대신에 단 한 명이 보더라도 지나칠 수 없는, 놓치고 싶지 않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요? 결국에 나에게 돈을 낼 고객들은요. 바로 그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영상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조회수, 팔로워 기반은 죽었습니다.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모두가 개인의 관심사도 보는 게 아니라 관심사만 보고 그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단 한 사람을 위한 컨텐츠. 내 컨텐츠는 진짜 딱 한 사람의 문제만 해결해주고 있는가? 이걸 항상 스스로 되짚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바로 실천해 보실 수 있는 행동을 제가 제안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은 내 이상적인 고객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바로 해보셔야 되는 일입니다. 뭐냐면 노트, 종이를 꺼내고 펜을 드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객군 중에서 가장 잠재 매출이 높고 가장 내가 공감하기 좋은 대상을 선정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의 특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자세히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필라테스를 한다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주부 대상으로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자세히 적어야 되냐면 제왕절개 수술 출산 후에 아직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산모, 손목 발목도 아파서 과격한 운동을 하기는 어려워. 그런데 건강의 심각성을 느껴서 이제 필라테스를 알아보고 있다. 나이는 30대 중후반이고 거주지는 땡땡 어디 지역이며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을 때 운동을 빨리 끝내야 한다. 운동 능력과 신체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 있어서 프라이빗한 환경에서 운동하기를 선호한다. 방금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그 정도로는 디테일해야 됩니다. 타겟을 뾰족하게 구체화하지 않으면요 막연한 이야기만 나갈 뿐입니다. 타겟을 구체화해서 정해놓잖아요. 그러면 뾰족한 이야기가 안 나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요 바로 노트를 펴신 다음 펜을 들고 여러분의 타겟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행동은요 AI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컨텐츠 주제를 정할 때 제일 좋은 건요 실제 고객이 가진 문제를 컨텐츠 주제로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필라테스 얘기를 들었는데 고객이 필라테스를 하면서 요새 어깨가 많이 아프대. 그러면은 필라테스 하다가 혹시 어깨가 아프신가요? 이게 제일 좋은 주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고객한테 뭐가 문제인지 뭐가 궁금한지를 물어보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AI가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구글의 AI인 제미나이를 실행해서 이렇게 입력해 볼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쓴 이상적인 고객에 대한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AI한테 입력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뒤에 너는 전문 콘텐츠 마케터야. 방금 내가 써준 내용은 내가 작성한 고객의 페르소나야. 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콘텐츠를 발행하고 싶어. 이 고객들이 느끼고 있을 문제를 뾰족하게 공략하는 콘텐츠 주제 10개를 선정해줘. 주제를 제시할 때는 콘텐츠 썸네일, 제목, 아이디어를 함께 제시해. 그리고 각 콘텐츠에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에 대한 개요도 함께 제안해줘. 방금 제가 읽어드린 건 그냥 프롬프트의 예시고요. 사실은 잘 짜여진 프롬프트라고 부를 수도 없을 정도의 아주 기초적인 프롬프트예요. 그렇지만 방금 타겟을 입력하고 AI에게 그 타겟이 원하는 게 뭔지 설명해줘 라고 하는 거 이 정도만 해도요 혼자서 머리 아프게 고민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해보셔야 할 일 뭐예요? 첫 번째, 노트를 꺼내서 내 잠재 고객 중에서 내가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고요. 두 번째는요, 그 특징을 AI에게 입력한 다음 이 사람들이 궁금해할 컨텐츠 주제를 적어줘.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작성해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컨텐츠를 발행해야 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 감이 안 와요. 내가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고정 댓글에 뉴스레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뉴스레터를 신청해 주시면요 레터만 제가 정기적으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컨텐츠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한 40분 정도의 강의로 정리한 무료 강의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는 순간 바로 보내드리고요. 그냥 강의 보내드리는 거 외에 거기서 제가 그 어떤 세일즈, 판매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강의만 받아서 여러분의 마케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내용에서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딱 한 문장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모두를 위한 컨텐츠는 그 누구를 위한 컨텐츠도 아니다. 다시 한번 모두를 위한 컨텐츠는 그 누구를 위한 컨텐츠도 아니다. 이 문장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셔도요. 상위 10% 이상의 마케팅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갖춘 대표님이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고정 댓글에 있는 뉴스레터 신청만 하셔도 무료 강의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